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은 제가 겨울방학을 대비해서 지난번에 초등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전체 수학 교육 과정을 가지고 각 학년별로 그리고 학기별로 어떤 것을 잘 짚어야 되고 또 어떤 것에 비중을 두고 또는 어떤 것은 좀 가볍게 또는 그냥 기본만 하고 가도 되는지에 대해서 특히 겨울방학 대비용으로 그렇게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신 후에 많은 분들께서 정말 따뜻한 성원 그리고 응원들을 해주셨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했던 걸 짚어주셔서 감사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겨울방학뿐 아니라 그냥 언제든 우리 아이가 1학년 과정에서 이 부분은 꼭 짚어야 되겠구나 또는 2학년 과정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는 그러한 의견들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또 위에 형이나 누나 또는 오빠들을 두신 분들은 초등 고학년은 그러면 언제 알려주실 거냐 이런 열화와 같은 응원 또는 성원을 주셔서 제가 바로 초등 고학년에 대해서 영상을 드리기로 했고, 그리고 오늘 그 초등학교 4학년 과정을 가지고 각 학기에 어떤 것은 유념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은 비중을 크게 두어야 되는지, 또 어떤 것은 기본만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학년 1학기 과정 첫 번째 단원이 큰 수입니다. 이거 혹시 그 저학년 과정을 초등 1, 2, 3학년에 대한 제가 과정을 짚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마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들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십진법 체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원리를 잘 짚어내야 그리고 또 그 원리를 아이 머릿속에 아주 싹 녹여서 정말 쉽고 재밌게 녹여서 넣어주면 그거 하나로 숫자는 크든 작든 다 끝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지금 큰 수라 그랬는데 사실 큰 수가 공이 몇 개 더 붙고 자릿수가 올라가는 거 이외에 숫자 체계는 똑같지 않습니까? 1의 자리 숫자든 10의 자리 숫자든 100의 자리 숫자든 하여튼 십진법 체계 그 자릿수가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수의 크기가 10배씩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는 것만 잘 머릿속에 넣어두면 그리고 그게 완전히 자기 것으로 체득이 되면 사실은 큰 수는 전혀 문제가 없죠. 그리고 두 번째 각도. 이 각도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 분야로 좀 나누지만 세분하게 되면 근데 대략 대수와 기하로 크게 두 개로 나눠 본다면 물론 그 두 개도 원래 나눌 수가 없는 거죠. 대수가 기하이기도 하고 또 기하가 대수로 표현되고 다 그러니까 서로 한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굳이 그래도 크게 분류상 나눠 본다면 대수와 기하로 나눌 수 있고 특히 이 저학년은 그 기하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이 각도겠죠. 각도를 어떻게 재고 그리고 각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도형에서 각도가 어떤 위치를 갖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하 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기하는 원리와 개념을 잘 파악하면 된다. 따라서 특히 기하 부분은 심화 또는 심화 응용이랍시고 꼬아놓거나 아니면 원리를 기껏 배워놨는데 그 원리가 오히려 머릿속에서 복잡해지고 꼬여버리는 그러한 문제를 제가 피하라고 말씀드렸죠.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도도 심플하게 원리와 개념만 잘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 단어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어는 곱셈과 나눗셈인데 당연히 연산이죠. 곱셈과 나눗셈. 근데 요 전에 나눗셈이 따로 나오고 또 3-2에도 나눗셈이 따로 나오고 하여튼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이렇게 한꺼번에 단원을
표기해 놨습니다. 이게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결국 제가 초등 저학년 영상에서도 언급드렸듯 나눗셈은 곱셈으로 접근돼야 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눗셈 혼자서는 무엇을 해낼 수 없는, 반드시 곱셈의 도움을 받아서 나눗셈을 해결해야 하는, 또는 곱셈의 원리로 나눗셈이 탄생하는, 뭐 그 정도로 서로 한 몸인, 그래서 곱셈과 나눗셈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또 그렇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또 그런 연결된 개념으로 아이를 잘 이끌어주면 뭐 당연히 곱셈을 잘하는 아이가 나눗셈도 잘하게 되겠죠. 다만 곱셈과 나눗셈을 곧잘 하는 애들이 오히려 분수에서는 막힐 가능성이, 또는 막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도 그건 또 분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원리나 개념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잘못 들어간 케이스니 그거는 분수에 가서 바로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나눗셈은 따로 떨어뜨려서는 생각할 수 없다. 곱셈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한 몸이다. 원리와 개념도 같이 설명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원이 평면 도형의 이동인데, 뭐 도형의 이동이 초등학교 때 그렇게 어렵진 않죠. 다만 이 도형의 이동을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다 보니 본의 아니게 도형의 이동에서 복잡하고 좀 약간 아이들을 골탕을 먹이는,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골탕 먹이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종종 등장하곤 하는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실 필요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각도에서도 원리와 개념을 잘 치고 그리고 거기만 잘 파악하면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평면 도형의 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면 도형의 이동도 원리와 개념만 잘 잡고 넘어가는 거. 괜히 심화 응용을 건드리다가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자꾸 그렇게 하면 도형에 대해서 또 아이들이 거부감을 갖게 돼요. 초등 수학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수학 자체를 파고들기보다는 수학이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수학을 왜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수학은 그렇게 싫고 지겨운 학문이 아니라는 수학에 대한 호감도, 그리고 또 수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의, 이런 게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학년 1학기 네 번째 평면 도형의 이동도 원리와 개념만 잘 잡고 가면 된다. 5번 막대 그래프. 이 4학년 1학기 과정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막히는 아이들은 사실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 그래프가 그래프 중에서 가장 보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막대기가 높이 솟아 올라와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양이 많은 거구나. 그리고 막대기가 짧으면 적다. 이걸 딱 보고 바로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아이들이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6번 규칙 찾기. 사실은 6단원 이 규칙 찾기, 이게 4학년 1학기의 가장 중요한 단원입니다. 나머지 단원을 다 합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 6단원하고 같은 비중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6분의 1이지만 비중은 2분의 1인 그 정도 이상인. 그래서 왜 그러냐, 이 규칙 찾기는 정말 제가 요거는 꼭 언급을 드리고 싶었는데, 규칙을 찾는다? 이 말은 사실은 중등, 고등 수학으로 이어지는 수학의 가장 메인스트림, 가장 중심줄기, 함수, 그리고 수열, 그리고 극한으로 이어져서 미분적분까지 가는 그러한 큰 줄기의 아주 작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규칙 찾기 그 다음이 뭐냐면 규칙과 대응, 그러니까 5학년 1학기에 나오는 과정인데, 규칙 찾기의 작은 시작이 규칙과 대응이라는 씨앗으로, 그리고 그것이 중학교에 가서 함수로, 그리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수열과 다시 함수 또는 극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냥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규칙 찾기는 정말 잘 가르쳐야 되는 거. 그리고 이 규칙 찾기를 처음에 아이들이 좀 어려워하고 좀 까다로워하고 힘들어 한다면
이건 상당히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우리가 몇 년 동안 약 한 6, 7년, 7, 8년 동안 계속 다뤄야 될 수학의 가장 중요한 중심 줄기니까. 그래서 규칙 찾기는 아이가 잘 이해가 안 돼 듯 보이고 그리고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쉽고 재밌게 그리고 아주 잘 아이가 이 규칙 찾기를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 태동, 그 시작이 바로 규칙 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 찾기가 2학년 2학기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4학년 때 나오고 다시 5학년 때 규칙과 대응으로 넘어가니 이 부분은 특별히 잘 넣어줘야 된다. 특별히 잘 가르치고 아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싫어하지 않게, 그리고 거부감이 들지 않게 그렇게 잘 가르쳐야 됩니다. 4학년 2학기로 넘어갈게요. 4학년 2학기 1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 사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 자, 분수 자체를 아이가 힘들어해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거의 불가능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잘 하는 아이로 만들고 싶다면 반드시 분수를 잘 하는 아이 또는 분수의 원리를 잘 받아들인 아이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얘가 잘 안 돼. 자꾸 틀리고 아니면 힘들어하고 그러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다시 돌리지 마시고요. 대부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현장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그거보다 앞서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또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지 원인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환부 자체가 아니라 환부의 깊은 원인, 바로 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잘 안 될 경우는 그 전 3학년 2학기에 있는 분수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분수와 소수편을 다시 돌아가서 완벽한 후행을 하고 오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다지기를 하고 와야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다질 때 제가 후행에 대한 영상에서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후행을 할 때는 다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심화 응용까지 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분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을 잘 다지라는 얘기고, 그걸 잘 다지고 올라오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은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분수를 더하고 뺄 때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통분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직 통분까지는 안 간 거니까 사실은 분수의 원리만 알면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참고서 저 문제집 돌아가면서 풀리지 마시고 후행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분수와 소수, 3학년 2학기에 분수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지고 올라와야 된다. 두 번째, 삼각형. 요 4학년 2학기에는 사실 이 삼각형이 가장 중요한, 제가 나머지 단원을 지금 눈으로 싹 한번 훑어봤는데요. 3. 소수의 덧셈과 뺄셈. 4. 사각형. 5. 꺾은 선 그래프. 6. 다각형. 자, 이 중에 첫 번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포함해서 총 6단원 중에 가장 중요한 단원,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각형이 뭐 사각형, 오각형, 그 다음에 사다리꼴, 마름모, 등등등등 다각형이 있는데 보통 수학에서 다루는 다각형들을 제가 예를 들어본 겁니다. 혹시 나누면 삼각형으로 다 분해되는 거는 아시나요? 무슨 말이냐면 도형의 가장 기본 성분은 삼각형입니다. 따라서 보조선을 하나 긋는 순간 갑자기 안 보이던 해법이 그 보조선을 긋고 삼각형으로 분해를 하는 순간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이 없던 게 길이 생겨나기도 하는, 그리고 아이디어가 전혀 없었던 게 갑자기 머리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렇게 탄생하는 그 장면, 그게 다
가장 기본 성분인 삼각형으로 나누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대수와 기하 크게 둘로 편의상 분류했을 때 기하는 굉장히 여러 종류의 도형들을 다루죠. 삼각형은 기하, 다각형 또는 도형의 어머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은 정말 잘 배워야 되고, 그리고 삼각형은 싫어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삼각형 중에 좀 특별한 삼각형이 있죠. 자, 삼각형이 도형의 어머니라면 그러면 삼각형 중에 가장 어머니인 삼각형, 요거까지도 아이들한테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직각 삼각형입니다. 보통 제가 이 질문을 하면 정삼각형이요. 아이들은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가장 반드시 생긴 세 변의 길이가 똑같고 각이 똑같은, 그러나 수학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모든 원리와 개념을 끌어낼 수 있는 핵, 바로 직각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형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원리와 개념, 그리고 삼각형의 성질, 이거를 잘 알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뭐 괜한 심화 응용으로 들어가서 괜히 머릿속에 삼각형이 막 뇌에 세포를 막 찌르는, 그리고 막 터져버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 중요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삼각형을 좋아해야 기하가 잡힙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단원, 소수의 덧셈과 뺄셈. 자, 소수의 덧셈과 뺄셈은 사실은 연산이죠. 소수 덧셈과 뺄셈이 잘 안 된다? 연산이 잘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소수 덧셈과 뺄셈을 잘하게 만드는 아이를 원해서 소수 덧셈 문제를 엄청나게 주면서, 또는 뺄셈 문제를 주면서 아이를 100문제를 풀면 100문제 다 맞게끔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예, 그랬다가 얘는 소수의 정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소수는 아마 어머님, 아버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곱하기를 하든 뭐 나누기를 하든 정답이 그렇게 잘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딱딱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소수 더하기 잘해서 뭐 나중에 어디다 쓰죠? 인간이 계산기를 할 건가요? 이미 계산은 값싼 계산기들이 다 하는 시대가 됐고, 인간은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진짜 수학의 논리 추론, 그리고 그거보다 더 이상의 멋진 학문적 영역을 탐구를 해야죠. 그래서 아이를 아주 값싼 계산기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어떤 연산 폭격? 연산 문제로 아이가 자칫 수학 자체를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도록, 특히 제가 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서는 강조드립니다. 수학이 싫어지게 만드는 그 어떠한 잘못된 티칭, 주의, 이런 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사각형, 수직과 평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각형이라고 제목은 되어 있지만 수직과 평행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배우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기하에서 정말 중요한 건 수직과 평행, 그 두 개의 원리, 그리고 그 두 개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이 되고, 또는 기하에 어떤 원리에 적용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 내용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4단원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나 삼각형보다는 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5번 꺾은 선 그래프. 사실 막대 그래프보다는 꺾은 선 그래프에 와서 아이들이 조금 더 어려워합니다. 왜? 그리고 얘는 서로 이어져서 가고, 그리고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잘 보이나 세부적으로 막대 그래프처럼 딱딱 하나씩 단절돼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막대 그래프를 잘 넘어왔다면 이 꺾은 선 그래프도 그 원리와 개념만 잘 설명해주면 아이들이 그리 어려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실 이 꺾은 선 그래프 같은 경우도 원리와 개념, 그 그래프를 읽어내는, 그리고 그 그래프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만 잘 파악하면 된다.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제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다각형.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각형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문제들 중에 또 심화나 심화 응용으로 들어가면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문제는 다 그냥 정말 쿨하게 보내시고요. 꼭 명심하세요. 특히 기하 쪽은 심화나 심화 응용을 파고들지 말아라. 반드시 원리와 개념만. 그렇다고 원리와 개념만 딱 뽑아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리와 개념에 더 큰 비중을, 거기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실어라. 그리고 그 중심만 탄탄하다면 패스를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4학년 전체를 다 말씀드리면서 강조했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만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4학년 1학기에서는 규칙 찾기 너무 중요하다. 왜냐? 앞으로 중등 고등에서 함수와 수열 그리고 극한 미적분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아주 작은 시작이다. 그리고 4-2에서는 삼각형, 이 삼각형을 아이하고 아주 친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아이가 기하에 거부감이 없어진다. 또는 기하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된다. 꼭 명심하세요. 오늘 제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부탁드립니다.